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에는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밤새 경주 간포 지역에 15mm의 비가 내리는 등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비가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은 21.5도, 경북은 안동이 19.5도, 구미가 21.7도, 포항이 22.6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7도, 경북은 25도에서 28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경북 내륙에는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으며 경북 동해안은 돌풍의 영향으로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네,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서 징수하는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지방세 체납액이 갈수록 늘고 있는 데다 악성 체납액이 많아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행정자치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674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12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지난해 경북의 지방세 체납액은 1,758억 원으로 한 해 전보다 253억 원 늘어나는 등 지방세 체납 규모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산이 전혀 없거나 행방을 찾을 수 없어 지방세 징수가 어려운 납세자들은 징수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결손 처분액도 지난해 대구가 238억 원, 경북은 195억 원으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지난해 체납액이 3천만 원이 넘는 사람이 대구는 73명에 금액은 64억 원, 경북은 378명에 금액은 500억 원입니다. 또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3년 이상 장기 체납자는 대구가 27명에 115억 원, 경북은 143명에 239억 원으로 고액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체납액 집중 정리 기간을 정해 고액 체납자 집을 개별 방문하고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용 정보 제공이라든지 또한 간허사업 제한, 또한 출국 금지 등을 통해서 행정 제재를 병행하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 수색이라든지 또한 특별 징수 불이행자에 대한 그런 고발 조치도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 규모가 갈수록 늘면서 지방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강도 높은 체납 징수 활동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이 어제 6년 만에 달성군까지 연장됐는데요. 일대 교통소통은 물론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윤영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사업을 이번에 연장된 도시철도 1호선과 연계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대구에서 달성군구 지명 국가산업단지까지 이어지는 대구산업선을 설화 명곡역과 연결시키면 사실상 1호선 연장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될 경우 구미나 경산 등까지 아우르는 대구권 광역철도 역할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철도라 하는 교통수단이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신성장 동력 산업 자체가 추진이 굉장히 어렵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화 명곡역에서 1호선이 멈추지 않고 국가 산단까지 갈 수 있는 대구시는 경상북도 경산시와 함께 안심역이 종점인 1호선 동쪽 구간 역시 2021년 개통 목표로 경산시 하양역까지 연장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하양역에서 3km가량 떨어진 대구대학교까지는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에서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는 3호선 혁신도시 연장이나 엑스코선, 4호선 순환선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국토부 또 이제 기재부 그리고 KDI하고 같이 긴밀히 협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들이 실질적인 자료를 잘 준비하고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1호선 서편 연장 구간 주변의 난개발이 우려되는 만큼 체계적인 개발이나 정비 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용객 확대를 위해 역 주변 주요 건물에 지하 보행로를 설치하고
승용차나 자전거 주차장 등을 보강하는 것 역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대구에서 학교 폭력이 툭하면 불거져 나오는데 학교 폭력 실태 조사에서는 몇 년째 전국에서 학교 폭력 발생률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의아해 하실 분들 많으실 텐데요. 학생이나 교사들조차도 이 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1학기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대구에서 폭력을 당했다고 답한 비율은 0.2%로 전국 평균 0.9%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학기마다 실시하는 실태조사에서 대구는 2012년부터 9번 연속 전국 최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사 결과가 실제 학교폭력 실태를 제대로 반영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실태조사는 보복을 두려워하는 특성상 비밀 유지가 최우선으로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컴퓨터가 옆자리에 두 있고 한 주는 4명씩 앉잖아요. 네. 다 보이죠. 학생들이랑 다 같이 하니까 노출성 때문에 안 되죠. 온라인이 아닌 학교 자체 설문지 조사도 신뢰를 잃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안 적죠. 그냥 중도 충족도 어차피 소용없으니까. 하면 별 도움이 된다 생각하나요? 네, 도움이 안 돼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때문에 학교에서조차 연례 행사처럼 돼버린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보통 보면 그런 사례들이 뭐 얼마나 이렇게 나와요? 거의 없습니다. 이미 선생님들이 파악이 대충 되는 부분도 있고 심각한 정도는 이미 학교에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 많지. 4대 사회 아까운 데 하나로 꼽히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인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부터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네, 올여름 이례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정부가 주택용에 적용되는 누진제를 7월과 9월에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주택용 전기를 쓰면서도 누진제가 그대로 적용돼 요금 폭탄을 맞은 사례도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올 여름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7월에서 9월에 한해 완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나온 전기요금 고지서를 본 A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7월 25일부터 한 달간 쓴 요금이 평소의 6배가량인 약 18만 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A씨는 공동주택 1층에서 영업을 하며 주택용 전력을 쓰고 있었지만 비주거용을 쓰는 바람에 정부의 한시적 누진제 완화 정책의 혜택을 받지 못한 겁니다. 주택용은 저희가 다 된다고 들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또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세부 사항을 왜 공지를 안 하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얘기를 자꾸 둘러서 얘기하더라고요. 올여름 정부 발표 때 나온 보도자료에도 주택용 전기에만 적용되는 누진제를 완화해주겠다고만 나와 있지 주거용, 비주거용 구분은 따로 없습니다. A씨는 한전에 이런 사실을 따졌지만 황당하게도 한전이 아닌 검침 외주업체와 검침원이 와서 사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됐다고 그냥 가라고. 이쪽하고는 제가 사과받을 일이 아니다. 한전 측에서 얘기를 하지. 한전 측은 순수 주거용만 누진제가 완화된다고 홈페이지에 홍보했고 하청업체에는 사과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붙이면서 안내를 해드리면서 이제 거기 대상에 이제 순수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라고 명시를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뭐 미처 다 챙겨보시는 경우에는 모를 수 있으니까 그래 좀 오해를 하신 것 같고. 정부의 꼼꼼하지 못한 정책 발표와 한전 측의 무성의한 대응이 국민의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대구시가 추석을 맞아 오는 13일까지 제수용과 선물용품의 원산지 표시와 가격 표시제 이행 실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대형 유통점과 중소형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 주요 추석 성수품 취급업소를 위주로 대구시와 구군이 합동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가격을 허위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